자,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은요. 자, 객체지향 4대 요소 중에 하나인 캡슐화에 대해서 잠시 우리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 캡슐화죠. 캡슐화라는 얘기는 접근 지정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였고, 접근 지정자로는 퍼블릭, 프로텍트, 또 생략, 또 프라이빗이 있는데, 이 중에 프라이빗 처리를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자, 프라이빗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프라이빗 관련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빗 처리된 변수는 직접 접근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자, 메소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메소드 작성이 됐고요. 메소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이죠. 자, 출력이라기보다 이거 지금 방금 작성한 것들은 다 세팅이잖아요. 값에 대한 세팅이고, 자,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변수 값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들어갔는지 뭐 출력을 한다라든지 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든지. 자, 일단은 출력. 자, 다 출력하지는 않겠고요. 자, 나이와 그 다음에 자, 웨이트죠. 몸무게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와 몸무게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이 출력하는 거, 변수 바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시스템화 프린트 ln에 변수를 세팅하게 되면은 바로 출력 가능하죠.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몸무게. 자, 조금 아까 우리 몸무게 관련해서 set 메소드를 통해 자, 세팅을 했는데요. set weight 메소드를 통해 세팅을 했는데, 그럼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이 접근하듯이 자, 몸무게도 똑같이 변수를 통해 출력을 시도하려고 하니까 오류납니다. 당연히 오류나고요. 자, 프라이빗은 데이터 입력하는 것도 차단을 하고 호출하는 것도 차단을 해요. 어쨌든 다른 클래스에서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프라이빗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자, 세팅을 우회해서 어떻게 보면 우회한 거죠. 메소드를 통해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한 거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이 출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웨이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려고 시도하려고 하더라도 자, 이제 메소드를 통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을 해야만 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예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메소드 하나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에 메소드는 값에 대한 세팅이 아니라 변수 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메소드예요. 그래서 public void가 아니죠. 리턴 값, 리턴이 있어요. 자, weight죠. weight에 해당하는 값을 리턴해 주려고 해요. 호출하는 곳에, 메소드 호출하는 곳에. 그래서 인티저. 변수 이름과 동일한 타입을 적어주시고, 이거 리턴 타입이죠. public 접근 지정자, 이거 뭐죠? 변수 타입, 리턴 타입, 그리고 그 메소드 이름. 자, 메소드 이름은 get을 붙이는 거로, get weight. 자, 그리고 매개 변수는 없어요. 자, 단순히 자, 상단에 있는 변수 중에 weight라는 변수 값을 리턴해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개 변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 리턴 키 있어야 되죠? 리턴 weight. 자, 작성이 됐어요. return weight. 자, 그래요. 위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죠. 인스턴스 변수와 관련해서 weight라는 변수의 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메소드예요. 자, 이제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weight라는 변수에 있는 값이 던져지게 될 겁니다. 자, 아래에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이렉토리에 접근은 안 되죠.
자, 메소드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로 사용할게요. 점 get weight. 자,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지난 시간에 하긴 했어요. 자,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지금 시간을 할애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실행해서 보시면은 자, 정상적으로 나이와 그 다음에 몸무게가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방금 작성한 내용은 우리 예제에 있습니다. 예제에 있고요. 저도 그냥 그대로 썼어요. 자,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예제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몸무게 관련해서 자, 이렇게 접근을 차단을 했다라는 얘기는 물론 중요한 변수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고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중요하다는 얘기는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해야 하는 그러한 일도 해야 되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자, 변수 다이렉트로 세팅을 하는 경우에는 예, 바로 그냥 직접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세팅할 수가 없죠. 여기 if문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나 여기서는 가능하죠. 자,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전에 우리 세팅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자, if문을 메소드 안에 제어 구조를 갖추는 거죠. 제어문을 둬서 제어문 중에 if문, 조건문. 자, 웨이트 변수가 혹시 마이너스 값이 넘어오거나 또는 자, 웨이트 매개 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웨이트라고 메소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웨이트란 이 이름은 매개 변수를 얘기하는 거지 위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웨이트 변수에 대한 값이 자, 이거는 뭐 200이라고 할까요? 200보다 큰 경우에는 잘못된 데이터가 넘어왔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웨이트라는 변수에게 0이라는 값을 세팅을 하겠다라고 제어문을 갖추었습니다. 어쨌든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건 방지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혹시나 졸다가 데이터를 작성을 하든 어쨌든 간에 자, 마이너스 70이라고 입력을 했으면은 이거는 이제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큰 값을 대입을 하는 경우도 대비해서 굉장히 큰 값이 비정상적인 값이 넘어왔을 경우에도 차단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자, set 메소드를 보통 사용을 하고요. 직접 접근도 차단을 하는 거예요. 자, 화면에 있는 예제는 다 해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if문은 제어문은 추가로 작성을 한 거고요. 자, 화면에 있는 내용을 다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풀어보기 1번과 2번이 있는데 풀어보기 1번과 2번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풀어보기 1번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와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해달라라는 거죠. 나이와 관련해서도 프라이빗 처리를 해서 외부에서 아예 그냥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달라라는 예제예요. 풀어보기 1번은. 자, 풀어보기 1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은 생략되어 있는데 자, 프라이빗 처리 하려고 합니다. 프라이빗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프라이빗. 자, 이제 age라는 변수도요. 프라이빗 처리가 돼서 다른 클래스에서는 직접 값을 입력하지 못해요. 호출도 불가능하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실행되는 부분을 볼게요. 자, 나이죠. 나이. 조금 아까는 프라이빗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접근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값을 직접 대입을 했는데 이제 불가능하죠. 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도구가 또 필요해요. 자, 웨이트처럼
특별한 기능을 가진 메소드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age라는 변수에게 값도 세팅을 하고, 그리고 age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리턴도 해주고, 이러한 메소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만들도록 할게요. 아래에 있는 이런 내용처럼 똑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같이 작성을 해보시죠. 자, public. 자, pu. 자, public. 자, 먼저 void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void setting부터 age. 자, age라는 변수에게 값을 세팅하려고 하는 기능을 가진 메소드예요. 기능을 가진 메소드. 자, 값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로부터 데이터 전달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값을 세팅하기 위한 그러한 메소드이기 때문에 값이 전달돼야 돼요. 자, integer age. 자, 그리고 세팅을 합니다. 제어문으로 뭔가 조건을 갖추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자, 일단은 본래의 기능. 자, this.age. 상단에 있는 변수 얘기하는 거죠. 자, 인스턴스 변수에게 지금 매개 변수로 세팅이 되어 있는 값을 건네준다라는 거죠. 자, 매개 변수는 밑에 실행이 될 때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고, 오른쪽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매개 변수가 아니에요. 자, 이거는 위에 있는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 자, 더더군다나 this라는 의미는 아까 얘기를 했죠. 예, 현재 실행되고 있는 클래스, 객체를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소드를 세팅을 했어요. 자,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값을 반드시 줘야 되고, 그거는 나이예요. 나이 값을 반드시 줘야 되고, 그리고 그 나이 값은 결과적으로 자, 프라이빗 처리된 age라는 변수에게 값이 최종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값 전달을 하는 자, set age라는 메소드 만들었고요. 자, 이제 이 변수죠. age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에 대한 값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도 세팅을 해야 돼요. 자, 방금 밑에 wait를 그렇게 했듯이 마찬가지로 get 메소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public, 자, integer, get age. 위에는 set, 밑에는 get. 자, 이건 리턴 값이 있는 거죠. 리턴 값. 용도, get age의 기능, 용도는 뭐냐? 자, 위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age라는 변수에 대한 값을 던진다. 네, 던지는 리턴해내는 그러한 용도의 메소드예요. 자, return age 됐습니다. 작성됐나요? 자, 지금 보시면은 메소드가 총 4개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고 프라이빗 처리된 변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프라이빗 처리된 변수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변수 메소드의 특징이 있죠? 이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값을 부여할 때는 값을 부여하는 그 기능을 가진 메소드에게는 set, 그리고 값을 얻어내는 변수죠. 변수의 값을 얻어내서 필요한 곳에 던지는 일을 하고 있는 get이라는 메소드 있어요. 얻어내는 메소드, 세팅하는 메소드. 각각 전부 다 get과 se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wait도 get으로 되어 있고 set으로 되어 있고 get set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age도 set, get. 위아래 순서는 메소드의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get과 set이나 붙었고요. 그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뒤에는 영문이다 보니 이거를 소문자로 해도 괜찮아요. 상관은 없지만 자, 일반적으로는 뒤에 중간에 있는 알파벳이 두 개가 단어가 두 개가 겹쳤을 경우에 뒤에 있는 단어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자, 그래서 중간에는 다 대문자로 처리했습니다. 글자들은 두 번째 단어. 자, 이제 메소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측면 메인으로 가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에이즈 다이렉트로 접근 이제 불가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셋이죠. 셋 에이즈 가로 열고 30. 그리고 자, 이렇게 값 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력할 때도 접근해서 값을 얻어내지 못해요. 접근 불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에는 get이죠. get age. get age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 age라는 변수에 대한 값을 리턴해주는 기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age라는 이 get age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age 값이 세팅이 된다는 것이고 특별하게 뭐 오타가 없으면은요 출력이 잘 될 거예요. 자, 실행을 해보세요. 자, 해보시면은 자, 나이와 몸무게에 관련해서는 프라이빗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아, 예, 프라이빗 처리를 했기 때문에 다이렉토리에 접근이 불가능하고 메소드를 통해 접근을 했고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호출을 했고 불러들여서 값을 세팅을 해서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할 때는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뭐 추가적인 작성이 가능하겠죠. 추가적인 작성이 가능하고요. 자, 지금은 뭔가 작성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용도는 그렇다라는 거야. 세팅에 대한 용도는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뭔가 작성을 해서 엉뚱한 값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세팅할 수도 있다. 그러한 용도로 이 메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됐나요? 네. 자, 지금 만들어 놓은 클래스는요. 지금 자, person이라는 클래스는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다른 곳에서도. 자, 보통 일반적으로 전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우리 프로젝트는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업하는 거죠, 협업. 다른 직원들이랑 예? 다른 어떤 선배랑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겠죠. 자기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라 예, 보통 이제 굉장히 많은 단위들이 여러 명이서 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클래스라든 중요한 클래스들은 한번 만들어 놓고 같이 사용을 해요. 같이 사용합니다.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같이 사용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그냥 여기 자체에서 끝내는 그런 거라면은 이렇게 하지 않겠죠. 이렇게 하지 않겠죠. 예,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도 접근을 해서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 곳에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접근을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고 자기 용도에 맞게 또 변형도 하고 자, 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본질은 못 건드려요. 본질 클래스는 만든 사람만이 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사용자들은 사용만 하는 거죠. 메인 메소드 밑에 테스트 1이라는 이 클래스 이거를 뭐 다른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자 테스트 1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B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예, 다른 사람이 만든 거는 소스 못 건드립니다. 당연히 못 건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의미로 자, 지금은 같은 클래스에 있었는데 혹시나 자, 요거 접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접근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파일에 있지만 person이라는 클래스와 그 다음에 test1이라는 클래스는 같은 곳에 있지만 엄연히 다른 존재로 자바에서는 인식을 한다라고 아까도 설명을 했죠. 이제는 완전히 다른 클래스로 접근을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person에 관련돼서 자, 이렇게 세팅 다 하셨나요?
자, 그럼 test2를 같은 클래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test2 클래스를 만들어 보고, 같은 패키지에서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다른 패키지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패키지에서 이제 test2.java를 만들어 볼게요. 자, test2. 자, public static void main.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test2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고요. 자, 이 사람도 person 클래스 안에 있는 내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래저런 이유로 갖다 쓰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세팅도 하고. 자, 그래서 test2에서 접근이 가능한지.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est2, test2가 아니고 test1 하고 t1이라고 하죠. t1 equal new, sorry. 자, person이라는 클래스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person1이라는 이름을 써야죠. 자, person1. 자, p1 equal new person1. 자, 이렇게 person1이라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했어요. 객체 처리했습니다. 자, 인스턴스 처리, 객체 처리. 자, 참조 변수인 p1을 통해서 접근을 시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값을 다 부여하도록 할게요. 자, p1. 자, 먼저 나이. 당연한 얘기로 접근 못해요. age는 접근하지 못하는 존재고요. 접근하지 못합니다. 40살? 네. 당연히 접근하지 못하고요. 자, 우리 그 메소드를 통해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set이죠. set age. 자, 그리고 자, 몸무게도 마찬가지고 p1. 자, set weight. 몸무게도 세팅해 볼게요. 60kg. 자, 그리고 변수가 두 개가 더 있는데 이름하고 그 키가 있잖아요. 자, 이거는 자, 퍼블릭 처리가 되고 하나는 프로텍트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자, 퍼블릭은 뭐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접근 지정자고, 자, 퍼블릭 처리된 이름, p1. 이거는 변수로의 접근, 다이렉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p1. name. 자, 이걸 자, 이름은 아무 이름이나 그냥 쓸게요. 자, p1. height. 자, 키도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팅이 가능하다. 출력은 굳이 해보지 않겠습니다. 접근하는 거로만 테스트. 자, 출력은 시스템하고 프린트로 출력해 보면 되죠. 자, 됐나요? 자, 참조 변수죠. P1은 참조 변수. 자, 이거 며칠 동안 안 썼죠? 자, 참조 클래스, 참조 변수, equal, new라는 연산자. 연산이라고 해서 무슨 계산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생성자. 자, 각각 이런 식으로 불린다. 그렇죠? 그런 또 의미도 그렇고 실제 의미도. 자, 됐습니다. 자, 지금 person이라는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죠? 자, 접근을 해서 자, 프로텍트 지금 우리 테스트하고 있는 거는요. 캡슐화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캡슐화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캡슐화 접근 지정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캡슐화라는 얘기는. 그래서 프라이빗 처리된 변수에는 다이렉트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메소드를 통해 접근을 지금 했고요. 자, 이외에 자, 네임 값과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과 프로텍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수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변수에 대한 값을 세팅을 했어요.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패키지에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터디 1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스터디 1. 다른 패키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다른 패키지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되나? 라고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패키지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자, 클래스는 중복되지 않게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자, 패키지 하나 여러분들 패키지 선택을 하시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클래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하도록 하겠는데 중복만 되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자,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어디에 접근할 거냐면 다른 패키지에 있는 person, 자, person 1에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패키지는 어디에? 스터디 저는 14로 되어 있는데 스터디 14에 들어가 있는 person 1이라는 패키지에게 클래스에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볼게요. person 1 p1 equal new person 1 작성하고 저장. 자, 저장하시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모르죠. 다른 클래스에 있는, 같은 클래스에 있는 경우에는 서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으나,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은 서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빨갛게 언더라인 표시가 돼서 나오는 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임포트라는 기능을 통해 경로 설정을 좀 해주면 되는데, 자동이 있어요? 자동 가능? 그래서 마우스 갖다 올려놓게 되면은 찾아줘요. 거기 메뉴 아마 표시가 될 거고요. 노란 화면, 노란색이죠? 자, 노란 화면으로 표시가 돼서 나올 거고요. 자, 임포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person 1. 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임포트 맨 위에 추가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 사용해도 되고 또는 직접 적어도 돼요. 직접 적어도 됩니다. person 1이 잠시만요. 스터디 14에 있는데 어머나. 음, 잠시만요. 테스트 좀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살짝 귀찮게 됐네. 자, 이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뭐냐면은요. 자,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클래스 하나가 더 필요하네요. 지금 보니까. 기존에 있는 클래스 가지고 테스트해도 되는데 저랑 지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같이 해야 우리 편하게 우리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금 작업하고 있었던 방금 만들었던 패키지 있잖아요. 자, 거기에 펄슨 원은 이미 있고 펄슨 3이라고 할게요. 펄슨 3 중복되지 않은 이름으로 펄슨 3이라는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서 변수를 이렇게 네 가지만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밑에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자, 그 안에 펄슨 1 이미 우리 그 작성해서 작업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복사해서 좀 넣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패키지를 새로 만들도록 하겠는데 펄슨 3이라고 만들도록 할게요. 클래스를. 자, 스터디 14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뷰에 클래스. 자, 펄슨 3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야 같이 좀, 자,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요. 자, 아까 작업했던 내용 있죠? 펄슨 1에 있었던 내용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의상 같은 곳에 같은 파일에 밑에 테스트 1이라는 이 클래스에 그 하부의 클래스처럼 같은 그 뭐죠? 파일에 놓다 보니 저쪽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는 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빼도록 할게요. 자, 펄슨 1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복사 좀 하시고요. 자, 제가 블록 처리한 다음에 복사 컨트롤 C 눌렀습니다. 자, 여기 펄슨 3에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는데 펄슨 3은 메인 메소드는 필요 없어요. 지워도 되고요. 자, 여기는 정보만 들어가 있는 그런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용을 다 옮겼어요. 자, 펄슨 3이라는 클래스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에 이제 접근하는 거로 자, 펄슨 3이라는 클래스를 제가 스터디 14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내용물은 펄슨 1이랑 그냥 같아요. 같이, 일단.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지금 뭐 하다가 지금 이 작업을 지금 했냐면은 다른 패키지에서 접근하려고 했는데, 자, 우리 그 퍼블릭 처리가 안 된 클래스에게는 아예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퍼블릭 처리를 위해서 펄슨 3이라는 클래스를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제 다른 패키지죠? 다른 패키지에서 접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작성되어 있는 거 지우시고. 자, 펄슨 3죠? 펄슨 3. 자, 이제 인지가 될 거예요. 펄슨 3. 자, 스터디 14에 저는 있는데요. 자, 마우스 갖다 올려놓게 되면은 노란 화면으로 자, 임포트가 표시가 돼서 나올 거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른 패키지이기 때문에 임포터 처리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고요. 경로 설정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려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개죠? 변수가 4개 있습니다. 나이와 이름, 키, 몸무게. 하나하나씩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나이. 자, 나이는 다른 클래스에서는 무조건 메소드를 사용을 했어야 되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p1. 셋이죠. set age. 나이 설정하도록 할게요. 32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1. weight. 자, 몸무게도 설정할게요. 67kg. 자, 이제 이건 뭐죠? 이름하고 자, 키가 있는데요. 자, 접근 가능한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름 p1. name 이순신. 자, 그 다음에 키죠, 키. p1. height. 자, 어때요? 하이트는 이거를 위해서 얘를 지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트 때문에. 자, 키 187. 원래대로라면은 이순신처럼 이순신 어때요? 자연스럽잖아요. 예, 바로 세팅된 거예요. 바로 세팅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근데 키 오류나요? 키 어디 있어요? 자, 키를 세팅하려고 하다 보니 오류가 나더라. 다른 예제들은 어땠죠? 다른 예제들은
예, 하나의 클래스, 즉 내부 클래스, 뭐죠? 하나의 패키지, 동일한 패키지 안에서는 가능해요. 예, 서로 클래스가 다르더라도 키예요, 키. 예, 클래스가 다르더라도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경우에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테스트 하신 것처럼 완전 다른 패키지에서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 키도 접근이 안 되더라. 나이와 그 다음에 몸무게는 당연히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소드를 통해 접근을 했는데 키도 안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프로텍트 처리 때문에 그러죠. 프로텍트.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다 본 거예요. 자, 프로텍트죠. 프로텍트 지정자는 외부죠. 다른 패키지에서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패키지에서의 접근 차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라이빗은 가장 폐쇄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보다 한 단계 높은 거는 아예 생략된 거죠. 아예 생략된 거가 이제 한 단계 높은 거고, 그 다음에가 프로텍트고, 예, 가장 포용력이 넓은 것이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처리된 거는 상관없어요. 퍼블릭 처리된 거는 예,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값을 세팅을 하고 있는데 키가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키는 이제 다른 패키지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정자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자, 됐나요? 뭐 이런저런 테스트를 이제 더 하지는 않아요. 요거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다른 패키지에서 접근을 시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기억하실 거는 이제 전에도 얘기해 드린 것처럼 그 순서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런 형태가 문제로서 나오기는 쉽지가 어렵겠죠. 만약에 정보 처리 시험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거를 패키지를 정보 처리 시험에서 그 뭐죠? 지면으로 이거를 다 표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 문제로 나올 수는 없어요. 우리는 개념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겠고 물론 이제 가장 필수적이다 뭐다 이런 거는 알아야 되겠지만 자 그래요. 그래서 자, 지금과 같은 테스트가 시험에 나올 수는 없지만 자, 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 순서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순서는 아까 적은 거 있잖아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테스트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어때요? 프라이빗은 가장 폐쇄적인 거고 그 다음에 퍼블릭은 가장 포용력이 넓은 거잖아요. 허용치가 가장 넓은 거고 퍼블릭 이상은 없습니다. 퍼블릭이 가장 최대예요. 가장 최소는 프라이빗이고 프로텍트는 우리 지금 테스트 해본 것처럼 어중간해요? 어중간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퍼블릭 아니면은 프라이빗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쓰고요. 자, 프로텍트는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좀 머릿속에 좀 예,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데 하여간 우리 테스트를 통해서 그래도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우리 접근 지정자를 설정을 해놨고요. 자, 같은 패키지 내부에서 접근을 시도해 봤고, 또 다른 패키지에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다른 패키지에서도 접근을 시도를 해 봤습니다. 자, 테스트를 통해 접근이 된다, 안 된다를 한번 지금 알아봤습니다. 자, 캡슐화의 마지막 예제인데요. 캡슐화는요, 끝나지를 않아요. 자, 우리 그 포문이라든지 if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예제에도 섞여서 계속 등장을 하듯이 이 캡슐화에 해당이 되는 접근 지정자는요 다른 예제에도 이제 처음 등장했을 뿐이고요 계속 이제 의미 있는 것으로 계속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의 예로 자 풀어보기 2번을 보세요. 별 3개 그려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별이 3개가 아니라 100개 있어도 돼요.
자, 풀어보기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지금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자,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풀어보기 2번이에요. 자, 풀어보기 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벌써 또 50분이네. 이거 금방 하니까 이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기 2번 보시면은 일반 게시판을 생각을 해보고 필요한 변수를 세팅을 하고 getSet 메소드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자, 이제 자, 우리가 실제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게시판을 작성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게시판을 만드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나 혼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 또 다른 사람 같이 게시판을 협업을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게시판에 대해서 어떤 기초공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라고 기초공사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게시판을 염두에 두고 변수 설정 또 getSet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만들 클래스는요. 자, 게시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이름을 가진 클래스를 만들게요. 보드 VO라고 할게요. 보드 VO. 똑같이 하세요. 자, 파일 이름은 자바. 물론 확장자는 우리 붙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확장자 자바. 자, 어쨌든 보드 VO라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 VO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으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패키지는 그냥 우리 지금 작업을 하고 있었던 패키지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의 클래스, 이거 잘못 넣었다. 자, 클래스 이름은 보드 VO. VO는 가급적 대문자로 해주세요. 보드 VO. 자, 퍼블릭은 아니에요. 자, 보드 VO는 정보 제공만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보드 VO 클래스는요, 펄슨 3 우리가 테스트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정보만 제공을 해줘요. 변수에 대한 정보만. 자, 일단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게시판에서 필요한 것들. 자, 여기다 물론 우리가 아직 게시판 프로그램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할 수는 없겠고,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만 좀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제목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제목 필요하고 암호 있어야 되죠. 제목 게시판 암호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글쓴이 있어야 되죠. 글쓴이 있잖아요. 일반 게시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용, 그렇죠? 게시판에 내용이 있어야죠. 예,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사용자가 화면에 내용을 막 펀칭을 해요. 입력을 해요. 화면이 있고 저장 버튼을 딱 클릭을 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를 입력을 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면 바로 데이터베이스로 다이렉트로 저장이 된다? 그가 아니라고 그랬죠. 사용자가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자바로 넘어와요. 자바 우리가 세팅한 곳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 걸러야죠. 제목을 이 사람이 제대로 입력을 암호를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제대로 됐다라고 프로그램적으로 판단이 되면은 물론 프로그램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자바에서 DB로 저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자 물론 하나의 파일로 그거를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개의 파일이 필요한 거고요. 일단은 기초공사라고 얘기를 했듯이 변수 세팅하도록 할게요. 자 보드 VO라는 이 클래스는 사용자가 넘어온 내용들을 받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고요. 자 변수에 대입이 될 수 있도록 변수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ing, 자 private, 자 string title. 자 이거는 제목이 들어가는 그런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private string pass.
자, 이건 사용자 암호, 사용자가 설정한 암호가 들어갈 그런 변수예요. 자, 그리고 private, 자, string, name. 글쓴이가 들어갈 변수입니다. 글쓴이 값이 들어갈 변수예요. 자, 그리고 private, string, content, 내용. 자, content라는 변수를 둬서 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 제목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여기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것이고요. 물론 나중에 학습을 하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조회수라든지 조회수 또는 등록일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는 저장을 시켜야 되고 프로그래밍적으로 다 해결을 해줘야 되죠. 자, 일단은 뭐 자, 나중에 배울 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변수 4개를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 프라이빗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자, 여기에 메인 메소드나 이런 게 들어가는지는 않아요. 이 클래스는요. 예, 이렇게 변수만 세팅을 하는 그러한 임무를 가진 그런 클래스예요. 다른 용도가 아닙니다. 자, 그럼 전부 다 프라이빗 처리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게 지금 막아놓은 거고요. 자, 그럼 뭐가 필요해요? 자, 아까 우리가 테스트를 했던 것처럼 펄슨에서 테스트했던 것처럼 get set이 필요해요. get set이 필요합니다. get 메소드와 set 메소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get set을 세팅을 해야 돼요. 세팅해 볼게요. 자, 같이 이거 보고 계신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같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세팅합니다. get과 set을 세팅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get. 자, 타이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자, public void. public string. public string get title. return title. 자, 이렇게 해서 자, get title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뭐죠? 타이틀이 가진 값을 리턴해 준다라는 얘기잖아요.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값, 타이틀 변수에 있는 값을 사용자 측에, 사용하려는 측에, 호출한 측에 리턴한다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세팅. 자, public. 자, 세팅하는 거예요. 리턴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즉 화면으로부터 건네온 타이틀 변수, 타이틀에 대한 값을 받아서 변수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자, void. set title. 자, 사용자로부터 뭔가 건네와, 즉, 사용자가 저장, 흐름이 이런다고 그랬죠? 사용자가 제목 아무 글쓴이 내용을 입력을 해요, 화면에서. 그리고 저장 버튼을 딱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이 자바로 넘어온다고 그랬죠? 자바 파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 중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일로 와요. 동일한 변수가 있는 곳으로 먼저 향합니다. 흐름을 물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자,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동일한 변수에게 세팅이 되는데, 변수에는 다이렉트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된 메소드에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string title. 자, 타이틀이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가 넘어오면은 딱 얘가 잡을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자, 이거는 안에 메소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매개 변수일 뿐, 자, 상단에 있는 타이틀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죠. 얘와 위에 있는 타이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얘랑은 관련이 없어요. 자, 이제 마저 세팅하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제 서로는 다이렉트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값은 줘야 되죠? 그래서 this.title. 현재 클래스 안에 있는 타이틀이라는 변수에게 매개 변수 값을 건네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타이틀이라는 변수에게 값이 전달이 되는 그러한 효과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됐죠?
어머나, 이걸, 기록을 하고 있지. 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이 내용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그려놓은 건 좀 지울게요, 이제. 자, 조금만 더 보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get셋을 만들었는데 이 모양 잘 보도록 하시고요. 변수가 지금 4개잖아요. 토탈 4개인데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3개 더 만들어 놔야 돼요. get셋이 3개 더 있어야 돼요. 그쵸? 자, 이런 식의 get셋이 3개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패스워드와 네임 콘텐츠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발생이 돼야 돼. 작성이 다 돼야 되겠죠. 각각의 변수들을 담당하고 있는 메소드를 한 쌍씩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 이게 그 뭐죠? 클래스 안에 변수는 우리가 편의상 4개밖에 그 세팅을 안 해서 그랬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private, integer, 뭐 register date, r date, 등록일도 들어갈 수가 있고 등록일이 아니구나. 자, 조회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드는 거예요. private, 자, string, r date, 등록일도 들어갈 수가 있고 자, private, 자, string, 예를 들어서 이메일, 사용자 이메일도 받을 수가 있고 굉장히 이거 적지 마세요. 이거 일부러 쓴 거예요. 이렇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 굉장히 많은 일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 자동 완성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요. getset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getset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방금 만든 거 아깝지만 잠시 잠시가 아니죠. 지워버려도 돼요. 어차피 자동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지우시고요.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타이틀, 패스워드, 네임, 컨텐츠에 관련해서 이 메소드들에 대해서 getSet 메소드를 자동 완성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셨나요? 자, 하도록 할게요. 커서가 지금 밑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클릭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메뉴가 나오죠? 당연히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들 중에 정 가운데 소스라고 있어요. 소스. 자, 소스라고 있고요. 이들 중에 서브 메뉴들 항목들 중에 가운데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런 게 있네요.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라고 돼 있어요. generate, getters and setters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generate getters, setters. 자,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하세요. 자, 오버라이드 바로 밑에 있어요. generate getters and setters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면은요, 팝업 창이 뜨는데 변수 이름이 노출이 돼요. 자, 전체 선택을 합니다. select all. 전체 선택. select all. 전체 선택. 하나하나 선택해도 되고요. 자, 됐습니다. generate라는 변수, 뭐죠? 밑에 버튼이 있어요. 생성, generate. 하시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가 작성하려고 했던 내용이 자동 완성 처리가 돼서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타이틀 아까 우리가 수작업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아까 지웠죠?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고요. 자, 그 이외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패스워드라든지 네임이라든지 또 컨텐트라든지 get셋이 전부 다 필요했는데 모두 다 자동으로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사용하려는 변수를 우선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 프라이빗 처리 다 해요. 다이렉트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관련된 getSet 메소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비화면에다가 찍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메뉴가 나오겠죠. 자, 그들 중에 소스라는 메뉴가 항목이 있어요. 자, 소스라는 항목. 자, 거기 보시면은 서브 항목들 중에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팝업 창이 뜨고요. 그 안에 변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select all 전체 선택. 뭐 일일이 선택을 해도 되고 많지 않으면. 자, 됐어요. 그리고 generate라는 맨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현업에서 이렇게 작업 많이 해요.
자, 변수 만들어 놓고요. 자, 개세 처리를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개세 처리를. 자, 이렇게 공통으로 사용되는 변수들은 자, 이런 처리를, 클래스는 이런 처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자, 되셨죠? 자,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뭐 이런저런 또 뭐 클래스들이 추가 작성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건 우리 범위 바깥에 있는 거라 나중에 또 하시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진도상으로는 여기까지 세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건 나중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고요. 좀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을 갖고 10분 갖도록 하겠습니다.